오늘 자꾸만 실업자가 지금 몇만 명씩 생기니 말이에요. 그것이 그 삼네들이 지금 안 생기고 자꾸만 저기 사업에 어디 저기 회사나 어디 저기 다니하는데 다니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 삼네들이 먹지도 못하고 하니까 우리가 덜 팔리고 하니까 참 중산층이 이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있는 사람들이 베풀어서 좀 이게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래야 하는데 그래서 사람을 고용하고 있던 저희들도 여기에서 또한 이게 현상 유지가 안 되니까 내가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사람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사회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양극화다.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경쟁력 있는 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의 양극화로 한쪽에서는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한쪽에서는 심각한 침체를 겪는 모순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사람들의 소득의 양극화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 소득도 지금 양극화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저소득층이 많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저소득층의 그 어떤 교육 기회가 지금 줄어든다는 걸 의미를 하고 또 이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그 인간 자본 형성이 지금 뒤처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은 또 장제 성장률에도 이 아주 장기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주겠죠. 양극화의 문제는 이제 우리 경제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40여 년간 엄청나게 발전해온 우리 경제에서 이 양극화 현상 때문에 벌어지는 가계 부실화라든가 성장 동력의 어떤 심각한 훼손 현상이 이제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경쟁력 약화 요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경제 성장 자체가 불가능하다 하는 인식에서 이 양극화 현상이라는 게 이제 경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회 양극화, 경제의 양극화가 이제 심화가 되면은 아무래도 경제가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는데 사회의 불안정성이 심화가 되면은 경제 성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은 경제가 불안해지고 사회가 불안해지면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 투자 여건이 안 좋아지게 되고 결국 성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과거 수출 위주의 대기업이 먼저 성장을 하고 그 성장의 과실을 국민 경제 전체가 나누어 가지던 모델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기에는 국내 대기업들이 너무 국제적인 기업으로 커졌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어떤 그 수출, 이것이 우리 경제 성장의 그 대표적인 성과 지표인데 수출이 잘 되면은 그것이 국내에서의 투자로 이어졌는데 그러면 국내에 투자가 되고 그것이 국내 여러 가지 파급 효과 및 소비 효과로 이어지는데 지금은 그 수출이 되고 그 다음에 국내 투자가 되는 그 고리가 깨졌습니다. 그 고리가 깨진 것은 우선 대기업의 구조조정에 이유가 있다. 대표적인 기업 삼성은 외환위기 이후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했다. 그것은 한마디로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장기 비전이 없는 사업과 그에 따른 인력을 과감히 도려내는 것이었다. 인력을 한 3분의 1가량 축소를 시켰고 그 다음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 또 이익은 내지만은 핵심 역량이 아닌 그런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정리를 한 사업이 한 100여 개 정도 될 정도고. 그 결과 삼성전자는 7년 만에 매출은 3배로 성장했지만 인원은 거의 제자리를 유지했다. 대우조선도 지난 20년 동안 인원을 3분의 1로 줄였지만 매출은 7배가 늘었다. 대우그룹의 몰락과 함께 저희한테 워크아웃이라는 엄청난 시련이 왔고 그래서 아마 모든 대우조선의 임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 고통을 많이 받았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통을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되려 모든 직원들, 임원들 이 다 더 단합하고 이 더 혁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 강력한 그 원인을 제공한 거 아니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대기업들의 고용은 줄어가는 추세지만 해외에서의 고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LG전자 중국 텐진 공장에서 일하는 중국인 직원만 10,000 명에 이른다. 중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디자인과 기술 개발은 아예 베이징 현지의 R&D 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또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첨단 제품 디자인은 이태리 등지의 현지 디자인 센터에서 상당 부분 디자인되고 있다. 중남미 지역에서 팔릴 제품은 또한 중남미에서 생산된다. LG전자는 이런 해외 법인을 현재 76개나 보유하고 있다. 현지 생산 체제를 갖추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예를 들어서 배에다가 큰 40m 컨테이너에다가 우리 냉장고 실으면 한 20여 개밖에 안 들어가요. 그럼 냉장고 값보다 잘못하면 이게 운송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현지에서 생산되는 제품하고는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현지 생산을 가는데 그 물류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미 시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멕시코에다가 판매 거점을 생산 거점을 만드는 거죠. 그럼 물류비가 엄청 절약이 되고 또 하나는 FTA가 있기 때문에 관세가 없습니다. 그런 이점이 이제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글로벌 생산 체제를 잘 활용을 하는 거고. 국내 대기업들은 해외에서 번 돈을 끊임없이 현지에서 재투자하고 있다. 삼성전자 중국 법인은 앞으로 6년 안에 국내 본사보다 매출이 더 커질 전망이다. 현대자동차 중국 법인도 지난 1월 중국 내 판매 1위로 올라섰다. 그에 따라 중국에서의 생산 능력도 대폭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대자동차도 아주 중국에 들어서 대표적인 성공 사례인데 막대한 이윤을 냈습니다. 한 1, 2년 만에. 그런데 그것을 다 재투자하려고 하고 있어요, 중국에. 예, 그래서 공장을 계속 확대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의 현대자동차보다 더 큰 현대자동차가 중국에 좀 탄생하려고 있단 말이죠. 그만큼 근데 그건 기업이 자연스럽게 크기 위한 과정으로서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과거에는 이제 그 이윤이 한국에 떨어지지 않고 다시 거기 현지에서 계속 다 재투자되기 때문에 그만큼 한국에 들어오는 부분이 적은 것이죠. 예. 대기업의 해외 투자는 중소기업의 해외 투자로 이어진다. 냉장고와 에어컨 부품을 생산해 LG전자 인도 법인에 납품하는 이 회사는 지금까지 75억 원을 현지에 투자했다. 인원은 현재 지금 한 300명 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게 뭐 물량이 늘어나고 있나요? 생산하는 게? 예, 그렇습니다. LG가 매년 성장하고 있고 우리도 따라서 매년 3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해외에서 번 돈은 거의 해외에서 재투자된다. 인도에서 TV 모니터 기판을 생산하는 이 회사는 지난 2001년에 국내에서 30억 원을 들고 들어가 인도에 공장을 세웠다.